안녕하세요. 저의 작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장의 마음포차 이 팀장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채널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 팀장이고요. 저는 포장마차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왠지 포장마차에 가면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서 술 한잔을 기울이는 아는 언니, 누나, 동생, 친구처럼 마음포차라는 이름 아래서 서로에게 자극과 용기도 주고 인사이트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포차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포차에 마련된 메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저는 자기 이해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리추얼, 자기 브랜딩이란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16년차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초년생의 일잘러에 대한 고민, 또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이나 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연인이나 부부, 또 직장생활, 부모-자녀 관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채널이 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 팀장의 마음포차.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영상은 초보 강사의 강의 준비 방법입니다. 저는 참고로 청소년 기관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전문 강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강의가 들어오면 기획부터 강의 원고, 파워포인트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는데요. 그 준비 과정들의 노하우들이 도움이 되실까 하여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해왔던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랑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다 일잘러의 단계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은 잘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이 내 업무와 관련된 주제의 강의나 발표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강의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하나의 강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나무를 그리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요가 굵직한 기둥을 만드는 일이라면 보다 풍성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여러 갈래의 나뭇가지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제작으로 잎이 자라나고 또 강의 노트 작성과 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가 열려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성했던 예시인데요. 나의 강의 대상이 누군지,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또 강의 목표와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할 건지, 강의 구성과 분량을 좌우하는 강의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참고할 것인지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들을 먼저 세워봅니다. 이때 강의 목표만큼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강의 대상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들의 연령대, 교육 수준, 관심사, 유사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의 자료 수집하기 단계입니다. 강의 자료는 강의 시간, 즉 강의 분량과도 비례할 텐데요. 1시간짜리 강의인지 또는 일정한 회차를 가진 대여섯 시간의 분량인지에 따라서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심화 내용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자료의 수집 활동의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는요, 예를 들어 MBTI와 관련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유사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살펴봐도 도움이 되고요. 주제와 관련한 전문 서적, 학술지, 논문,
서베이 등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강의는 대부분 공감되는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관련된 동영상, 보도자료, 기사, 일화 등이 있다면 이것들을 메모하거나 자료를 평소에도 잘 모아두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배열 및 강의 원고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대략적인 강의 개요와 자료 수집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전달할 것이냐 이를 구성하고 취합하는 단계를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노트와는 구분되는 강의를 위한 원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성 중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큰 주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부 주제를 잡고 순서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런 식으로 각 세부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또 관련 자료와 저의 생각들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마치면 마음이 좀 더 든든해지죠. 네 번째, 슬라이드 디자인 단계입니다. 이제는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기 좋게 접시에 담을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효과적이게 보여줄지 위에서 작성한 대로 원고를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디자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료 PPT 양식이 제공되는 미리 캔버스 이런 활용이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글꼴, 음악, 사진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되도록 한두 가지의 메시지만 담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슬라이드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키워드나 이미지 중심으로 작성해서 교육 대상자의 집중도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제 경험에 기초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텍스트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육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하더라도 강의 시에 활용되는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텍스트가 많은 슬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강사가 PPT에 의존할 우려가 있고요. 또 이를 읽는 형태나 의존하는 모습은 교육 대상자와의 아이 컨택이나 소통을 줄이고 때로 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슬라이드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노트 작성 및 강의 연습 단계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강의나 발표 시에 긴장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심플합니다. 제가 무대 체질이냐고요? 아니고요. 저는 강의나 발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슬라이드 노트를 얼마나 잘 작성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실제와 같이 여러 번 연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슬라이드 노트는 우리가 전달할 핵심 메시지인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되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구구절절 NO! 소리내어 구어체로 읽으면서 자연스러운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가 잘 이해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습 또 연습. 처음에는 슬라이드 노트를 보면서 그리고 점차 슬라이드 노트를 보는 빈도를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 과정을 거치는데요. 내가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한 것을 똑같이 외워서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틀릴까봐 더 긴장하고 어렵게 느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슬라이드 노트를 연습할 때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시를 먼저 해둡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순서가 바뀌거나 빼먹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수정이나 보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피드백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는 슬라이드에서 어떤 것을 빼는 게 더 좋을까, 그리고 또 보충을 할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강의 방식이 맞을까, 다음에는 좀 질문을 추가해야 하나, 또 그룹 활동으로 해볼까,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 검토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발표만 하면 양목소리가 나와요 라고 하면서 자꾸 기회를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새 자신감 있게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초보 강사의 강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첫 기획 영상이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담기에는 아쉬운 내용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팀장과 함께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